좀 더 편한 치료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확률이 거의 5% 미만 운동을 하시는 게 좋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아산병원 유방외과의 김희정입니다. 오늘 바쁘신데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은 이제 진료실이나 이런 데서도 얘기도 많이 드리고 싶은데 이제 그러지 못하고, 또 환자분들 항상 외래에서 엄청 많이 기다리시다가 저는 잠깐만 보고 가시고, 그게 항상 너무 죄송하고, 궁금하신 것도 좀 많으실 것 같고, 또 유방암 치료나 이런 것들을 많이 좋아지고 있고 치료도 많이 달라지고 있어서 이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오늘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궁금하신 내용들 제가 질문을 받도록 할게요. 이제 오늘 지금 오신 분들이 다 젊은 환자분들이세요. 이제 얼마나 젊은 게 젊다고 하는 건가 이제 하는데, 왜 나이를 따지나 이제 생각을 해보면 사실 치료는 아직까지는 거의 다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젊은 환자분들한테서 가지고 있는 이슈가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주로 이제 젊은 환자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관심을 좀 갖고 치료와 연구를 좀 하고 있고, 그런 내용들을 이제 여러분들과 조금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간단하게 제가 젊은 환자분들에 대해서 유방암 치료들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맨 처음 유방암 진단받았을 때 많이 놀라셨죠. 대부분이 유방암이 많이 진단받는 나이가 아니시고, 또 한 가지는 젊은 환자가 조금 더 안 좋다 이런 얘기를 아마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건 이제 유방암을 막론하고 모든 암에서 젊은 환자분들은 조금 더 관심의 대상이 되긴 합니다. 이거는 이제 1986년도에 NEJM이라는 이제 암 치료에서는 가장 유방암 이제 이제 가장 권위 있는 논문인데, 지금부터 30년 전이죠. 그때도 여기 너무 작아서 안 보이지만 여기가 나이예요. 30살에서부터 80살까지 나이를 보고, 여기는 이제 생존율이라고 하는데, 30년 전에도 40세 미만의 젊은 사람들은 이 사람들에 비해서 생존율이 낮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거는 내가 이제 수술 진단받고 나서 얼마나 지나서 주로 만약에 재발을 한다면 하는가를 보면, 맨 처음 한 2, 3년 사이의 재발이 이 점점점이 30에서 34세인데 젊은 환자들이 이렇게 재발이 많았어요. 30년 전의 얘기입니다. 그 뒤로 굉장히 많이 유방암 치료제들은 좋아졌어요. 진단도 많이 좋아졌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미국의 그 암 환자들만 모아놓은 그런 이제 자료인데, 여기 보시면 보라색이 40세 미만의 젊은 환자들인데, 여기 보면 이제 보라색이 이렇게 다른 연령에 비해서 약간 이제 생존율이 낮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단 당시에 40세 미만의 환자분들이 그렇고, 이제 그러한 차이는 한 5% 정도 차이가 나요. 여기 보시면 94, 93인데 한 88%. 여기서 이제 알아두셔야 할 거는 나빠도 88%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가 100명 중에 88명은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낸다는 거고, 이제 유방암은 다른 암들에 비해서 치료가 잘 되고 있지만 이제 거기서도 더 잘 되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생존율, 재발률 이런 말 자체가 굉장히 좀 겁나잖아요. 근데 이제 정확한 사실을 우선 알아야지 쉽게 이제 걱정을 하거나 그렇지 않아서 이러한 연구 결과를 잠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나빠요. 일단은 그냥 딱 나이만 두고 비교를 해봤을 때. 그런데 진짜로 나이 자체가 위험한가, 내가 똑같은 조건이면 젊다는 것 자체가 위험한가, 이거를 보려면 조건을 같이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암을 진단받았을 때 제일 궁금한 게 뭐예요? 내가 몇 기냐 이제 하는 거죠. 몇 기냐라고 하는 거는 내가 암이 얼마나 큰가를 말을 합니다. 사이즈가 얼마나 크고 임파선에는 나쁜 게 얼마나 있는가, 그게 이제 얼마나 큰가 하는 거예요. 왜 그게 궁금하죠?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조기면 그래도 별 문제 없을 가능성이 많고,
아무래도 조금 진행이 되면은 뭔가 좀 치료도 많이 받아야 되고 이제 그렇죠. 또 한 가지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알고 계실 거예요. 이제 유방암은 병기도 중요하고 또 한 가지는 어떤 타입의 암인가에 대한 연구가 최근 그 30년 사이에 많이 이루어졌고, 유방암이라 하더라도 내 암과 옆에 있는 암, 환자분의 암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제 그게 가장 큰 거는 유방암은 대부분 여성에서 많죠. 남성 환자분들은 굉장히 적고, 그래서 호르몬과 대부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호르몬과 관련이 있는지,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는 공격적인 인자인 헐투라고 하는 게 있는지에 따라서 4가지 타입으로 나눠져요. 근데 이제 젊은 환자분들은 보시면 그냥 나이만 갖고 보면은 아까 좀 나쁜, 보라색이 좀 나빴죠? 여기 보시면 맨 위에 이 녹색이 헐투가 양성인 환자분이고, 그 다음 빨간색은 호르몬 수용체가 양성이지만 헐투도 양성인 환자분이고, 여러분들 요즘에 이제 인터넷이 많이 있어서 3중 음성암도 많이 알고 계시죠? 호르몬도 없고 헐투도 없고 그런 3중 음성암, 이런 것들이 제일 왼쪽이 젊은 환자분인데 헐투 양성도 많고 호르몬 수용체가 양성일 때도 헐투 양성인 환자분이 더 많고, 그 다음에 3중 음성이 다른 연령에 비해서 조금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나이만 갖고 보면 젊은 환자분들이 조금 더 나쁘게 느껴지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건강검진을 몇 세부터 하죠? 40살부터 하죠. 40살 미만에서는 건강검진을 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어떤 증상이 있어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연령의 환자분보다 조금 더 진행이 돼서 발견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일 궁금한 거는 조건이 똑같다면 내가 정말 젊은 게 위험한가를 보는 건데, 그래서 나눠서 볼 거예요. 헐투가 양성인 환자분들을 보면 그래프가 보라색이 잘 안 보이시죠? 보라색이 겹쳐 있어요. 오히려 제일 낮은 게 무슨 색이에요? 파란색이 더 나빠 보이죠? 헐투가 양성인군은 호르몬이 있거나 없거나 관련이 없이 나이에 따라서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 파란색으로 나타나는 나이가 많은 환자분들이 조금 더 나빠요. 아마 그 이유는 이제 나이가 좀 있으시면 항암 치료도 좀 안 받게 되고, 헐투가 양성이면 반드시 표적 치료제나 항암제를 같이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한 70세 이렇게 되시면 항암제가 너무 견디기가 좀 어렵고 이제 그런 등등의 이유로 치료를 좀 덜 받게 됩니다. 아마 그러한 이유 때문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헐투가 양성인 젊은 환자분들은 다른 나이하고 전혀 상관이 없으세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나머지가 2개가 남죠. 아까 제가 4개라고 했는데 헐투가 양성이면서 수용체가 음성이거나 수용체가 양성이거나는 사실 아무 관계가 없고, 나머지가 2개 남았는데 3중 음성이거나 헐투가 없으면서 호르몬 수용체가 양성이거나 이렇게 2가지 타입이 남았는데, 이 2 타입을 보면 이제 보라색이 나쁜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조건을 다 따져야 돼요. 내가 같은 병기에서도 나쁜지 이제 이런 것들을 다 보면, 여기 보시면 3중 음성은 여기가 이제 1이죠. 1이라는 말은 다른 나이하고 전혀 차이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3중 음성은 마치 처음에 보기에는 나빠 보였지만 내가 같은 병기라면 다른 그 나이의 환자분하고 아무 차이가 없다는 거고, 그 말은 내가 젊다고 해서 더 슬퍼할 필요는 없고 다른 환자분과 똑같이 치료를 열심히 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한 가지는 호르몬 수용체가 양성이고 헐투가 음성인 환자분들은 여러 가지 조건을 다 맞춰봐도 약 1.3배 정도로 젊은 환자분들이 조금 더 재발률이 높은 것으로 가장 최근의 결과에 나타나 있어요. 혹시 선생님들의 설명을 잘 들으신 분이라면 호르몬 수용체 양성이고 헐투가 음성인 게 제일 순환암이라고 들으셨을 거예요. 제일 순환암인데 왜 젊은 나이가 안 좋을까? 이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호르몬 수용체가 양성이라는 건 무슨 뜻이죠? 여성 호르몬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이 암세포가. 헐투가 음성이라는 거는 공격적인 성격은 없다는 뜻입니다. 이 말을 다시 보면 이 타입은 호르몬과 많은 관련이 있다는 뜻이에요.
호르몬과 관련이 있는데 왜 젊은 사람이 더 예후가 좀 안 좋을까를 생각해 보면 사실 이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유방암의 그 연구 주제이고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어요. 젊은 사람들이 조금 더 공격적인 성격이 있나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젊기 때문에 현재 하고 있는 치료를 다 하더라도 생리가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더 어떤 나쁜 인자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난소가 아직 젊기 때문에 항암 치료를 하더라도 금방 생리가 돌아오고 예를 들어서 타모xifen 먹더라도 생리가 금방 다시 돌아오고 이런 게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알기까지가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젊은 환자들은 재발이 많을 수 있다. 아까 30년 전에 연구가 그랬죠. 그래서 무조건 항암 치료를 했어요. 위험하니까. 환자도 무섭고 의사도 나의 환자가 재발이 없이 잘 낫기를 바라니까 무조건 항암 치료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항암 치료를 안 한 사람보다 좋았어요. 그러니까 더더욱 항암 치료를 하기 시작했어요. 젊은 사람들은.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게 항암 치료의 효과라기보다는 항암 치료를 하면 난소가 공격을 받아서 난소 기능이 떨어져서 생기는 치료라는 걸 최근에 알게 됐습니다. 이건 이제 아산병원 데이터인데 잘 안 보이시지만 89년과 2002년, 2003년과 2008년 사이에 환자들이 얼마나 좋아졌는지를 보면 아까 호르몬과 관련이 있고 혈투가 없는 환자군에서 젊은 환자군에서 훨씬 더 재발을 안 한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 기간 동안 치료가 무슨 변화가 있었는지를 보면 특이하게도 항암 치료가 오히려 줄었고 호르몬 치료가 더 늘었는데 예전에는 타모xifen 했었는데 난소 억제 주사제를 더 많이 하게 됐더니 오히려 치료 효과가 더 좋아졌더라. 그런 보고들이 있었고 이런 것들은 아산병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관심입니다. 환자분들이 제 병원에 오면 궁금한 게 내가 몇 기예요? 그 다음 항암 치료를 하나요? 그거죠. 왜냐하면 항암 치료가 힘드니까. 근데 그게 도움이 된다면 반드시 해야 되지만 만약에 다른 게 똑같은 효과가 있다면 반드시 그걸 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예전에는 젊은 환자분들이 재발이 좀 많을 수 있어서 무서우니까 항암 치료를 많이 했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그게 꼭 항암의 효과라기보다는 난소를 억제하는 데 오는 효과라면 굳이 항암제 대신 난소를 억제하는 좀 더 편한 치료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전 세계적으로 그런 임상 연구가 시작이 됐었고 불과 이제 2, 3년 전부터 그런 결과가 나왔고요. 작년에 이제 8년 결과가 나왔는데 그래프가 잘 안 보이시는데 타모xifen 드신 젊은 환자들이 78%라고 하면 난소 억제 주사제에다 타모xifen 쓰는 사람들은 83%. 그리고 이거는 이제 아직 일반적으로 쓰이기는 어렵지만 난소 억제 주사제를 쓰면 이제 생리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폐경이 된 거랑 비슷한 효과를 줍니다. 그래서 폐경 이후 환자분들이 쓰는 아로마타제 억제제를 썼을 때 효과가 더 좋더라. 이제 이런 결과가 발표가 됐었고요. 이거는 이제 똑같은 개념의 연구가 한국에서도 진행이 됐습니다. 2009년도에 시작을 했었고, 작년 여름에 결과를 발표를 했고, 불과 며칠 전에 이제 나왔는데, 여기서 보시면 이 연구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항암 치료 다 끝나고 나서 생리가 돌아오면 그때 난소 억제 주사제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생리가 돌아오거나 돌아오지 않거나 관계없이 그냥 타모xifen 계속 드셨었어요. 그게 표준 치료였고 거기에다가 생리가 돌아오면 내 암이 호르몬과 관련이 있는 암이니까 생리가 돌아오는 게 안 좋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난소 억제 주사제를 추가하는 것이 어떨까 해서 했던 연구인데 91%로 생리가 돌아왔을 때 난소 억제 주사제를 추가하는 것이 더 재발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다 라는 이제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요약을 해보면 유방암은 크게 4가지 타입이 있고 헐투 타입은 나이에 전혀 차이가 없고 똑같이 치료를 받으면 되고 3중 음성도
젊은 환자분들은 검진이 없기 때문에 조금 진행돼서 발견이 될 수 있지만 같은 조건이라면 똑같이 치료를 하면 되고, 지금 젊은 나이에서 안 좋을 수 있는 타입이 가장 순환암이라고 알려져 있는 호르몬과 관련이 있고 혈투가 없는 그런 암인데, 아마도 그런 이유는 여러 가지 치료 후에 다시 생리가 돌아오는 그런 원인일 거고, 다행히 작년, 올해부터 이런 좋은 결과가 나와서 아마 앞으로 생리가 돌아오는 젊은 환자들에게서 난소 억제 주사제를 사용을 하게 되면 재발률이 많이 감소할 테니, 아마도 제가 기대하기로는 몇 년 후면은 나이에 따른 유방암 치료의 그런 생존율의 차이는 점점 없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는 환자를 고려하지 않고 암을 고려한 치료예요. 무슨 말이냐면, 모든 환자분들이 의사가 권하는 대로 그냥 치료를 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젊은 환자분들은 굉장히 이야기가 많아요. 저는 이제 유방암 진단 받으면 이제 젊은 유방암을 이제 못 가고, 제가 젊은 유방암 클리닉 시작했을 때가 35살이었거든요. 이제 그때는 제가 이제 유방암에 걸리면 이제 이 젊은 유방암 클리닉에서 치료를 받겠다 했는데, 이제 지금은 제가 44살이니까, 이제 저라는 사람은 지금 세 아이의 엄마고, 저희 부모님의 딸이고, 그리고 의대를 마치고, 레지던트를 마치고, 이런 이제 유방암 치료에 있는 어떤 이제 여성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그런 이제 포지션이 있어요. 누군가의 딸이고, 어쩌면 이제 직장을 다니고 있는, 아마 공부를 많이 해서 새로운 이제 일을 시작하는, 또는 젊은 아이의 엄마이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서 의사가 말하는 대로 치료를 다 안 하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으세요. 여기를 보시면 아까 그 대규모 굉장히 중요한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아직까지 이제 우리나라는 임상연구라고 하면 조금 거부감이 있는데, 외국은 임상연구에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보통은 기본 치료보다 좋은 치료를 임상연구에서 시작을 합니다. 아까도 타목시펜이 기본 치료였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근데 의사나 환자들이 다 여기에 난소 억제 주사제를 하면 더 좋겠다라고 하니까 표준 치료에다 거기 치료를 하는 거죠. 그래서 치료 결과가 굉장히 좋을 것으로 기대하고 환자도 그거에 동의해서 한 연구임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시면 이 파란색이 젊은 환자인데 23%가 약을 중단했어요. 23%는 굉장히 높은 숫자입니다. 4명이나 5명 중에 1명. 그러니까 지금 오늘 여기 25분 오셨는데 이 중에서 한 몇 분 정도가 약을 중단하는 걸까요? 굉장히 이렇게 이제 4명 중에 1명은 이제 약을 중간에 중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왜 중단을 하는지 이제 자세히 보면, 사실 5년 동안 배에 주사를 맞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것도 쉽지 않고, 또 타목시펜이나 난소 억제 주사제를 사용하면 가장 큰 부작용이 이제 폐경 증상, 얼굴이 화끈화끈거리고, 또 우리 그냥도 폐경이 되면은 이렇게 우울한 감정도 있고, 그런데 사실 유방암 진단도 받았고 이제 폐경 증상도 있고 그러면 그런 것들이 쉽진 않거든요. 환자분이 다루시기가. 이건 이제 아산병원 데이터인데,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가 나이예요. 24살부터 80살까지 나이고, 이 파란색은 이제 실제로 환자가 몇 명 정도가 있는지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제일 많은 게 40에서 50세 중반. 외국은 사실 나이가 많을수록 유방암이 많은데, 이게 이제 아시아를 비롯한 한국의 이제 특징입니다.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이 많아요. 그런데 이 예쁜 파란색의 그래프는 뭐냐면, 5년 동안 약을 처방받아야 하는 날수가 있는데 실제로 환자가 처방받은 날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외래 오시면 자 6개월치 약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 약 있어요. 약 있을 리가 없거든요. 저희가 날짜를 다 계산해서 드리는데 약 남아 있어요. 그래서 3개월치만 받아가세요. 물론 이제 받아간 약을 다 안 드실 수도 있지만 최소한 안 받아가셨다는 뜻은 이제 안 드시는 걸로 간주를 하니까. 그래서 보시면 이 젊은 환자분들이 약을 안 받아가시는 확률이
여기보다 훨씬 많아요. 그 다음에 또 많은 게 아주 나이가 많으신 분들. 그러니까 이제 주로 젊은 환자분들이 약을 많이 안 가져가시고, 중요한 거는 이 이제 40세 미만에서 이런 차이가 없는 군, 그러니까 약을 잘 받아간 환자분들은 다른 연령에 비해서 적고, 많이 안 받아가신 분들이 더 많아요. 약을 잘 먹는 게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잘 먹는 게 좋겠죠. 네. 이 그래프는 좀 보기가 어려우실 텐데, 이거는 이제 재발의 확률인데, 약을 잘 받아가신 분이 파란색이고, 그 다음에 제일 이제 약을 잘 안 받아가신 분이 이 노란색인데, 재발의 확률이 약을 잘 드신 것과 안 드신 거에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이슈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짧게 이제 마무리하고 이제 여러분들 질문을 받을 텐데, 이제 저희가 요즘에 하는 말은 유방암은 병이 아니고 사람이라는 거가 중요합니다. 특히 젊은 환자분들한테서. 우리가 의사는 암만 치료하려고 하죠. 그런데 중요한 건 환자분이 그 치료를 받아들이고 그 치료를 해야 하고 그 치료를 잘하게 하는 것이 단순히 환자의 어떤 편안함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떤 좋은 치료제보다도 훨씬 더 좋은 그런 재발을 줄이고 내가 오래 살게 하게 하는 그런 약이 되는 겁니다. 이미 있는 치료제를 잘 하는 것이. 그래서 환자분들이 맨 처음에 이제 진단을 받아서 병원에 오면 수술을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수술 후 결과나 조직검사 결과에 따라서 약을 먹을 것인가, 그 다음에 전신치료 할 것인가, 이러한 이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젊은 환자분이나 아니면은 이제 모든 환자분이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제가 젊은 환자분들한테 꼭 더 강조하고 싶은 거는 치료 결정 과정. 젊은 환자분들은 수술을 결정하는 것도 많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흉터도 조금 더 적었으면 좋겠고, 가급적이면 수술 전의 모양을 그대로 유지했으면 좋겠고, 외국 같은 경우는 부분 절제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전절제를 하는 경우들도 꽤 있어요. 그게 좋다는 게 아니라 외국은 그게 오히려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젊은 환자분들은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아직까지 이제 한국은 이건 이제 의사의 잘못도 환자의 잘못도 아니고 어떤 이제 시스템의 문제인데 그런 걸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하지만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씩 개선하는 노력을 통해서 환자가 만족할 만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나중에 후회하지 않도록 그런 결정 과정에 깊숙이 이제 같이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약을 잘 먹는 거. 네, 젊은 환자분들이 약을 중단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을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봤는데 가장 큰 게 이제 임신이나 출산 때문에 중단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로는 항암제는 머리가 빠진다고 알고 치료를 해요. 그런데 이제 약을 먹었을 때는 머리가 안 빠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약을 먹으면 머리가 그러니까 탈모가 되진 않는데, 그러니까 완전히 빠지진 않는데 이제 중간중간 이제 탈모가 조금씩 되고 생각보다 뭔가가 좀 피부도 안 좋고 이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제 많은 이슈들을 잘 상의를 해서 약을 가급적이면 잘 드실 수 있게.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그동안 우리가 간과하고 있었던 것들이 이제 암이 무서우니까 나는 재발 없이 이거를 잘 이겨내기만 하면 된다라고 해서 아주 많은 치료들을 다 했어요. 가끔 어떤 환자분은 항암을 안 해도 되는 타입이라서 저희가 이런 거를 더 해보려고 해요. 그러면 그냥 할래요. 뭐 이렇게.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필요하면 하겠지만 필요 없는 건 안 하고, 필요한 걸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내 몸에 크게 해가 되지 않도록 해서, 우리가 10년 생존율이 아까 88% 제일 낮았을 때죠. 그럼 나머지 100명 중에 88명은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내시는 건데 10년 뒤에 굉장히 젊은데 골밀다공증이 있다든지, 굉장히 젊으신데 심장이 안 좋다든지, 아니면 머리카락이 잘 안 난다든지, 뭐 요실금이나 이런 게 있다든지, 사실 이제 그런 것들을 에 대한 생각을 이제는 해야 됩니다. 유방암 치료가 굉장히 잘 되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최소화하면서 치료를 할 수 있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고, 지금은 이제 젊은 유방암 클리닉에서는 진단을 받아서 오시면 동시에 임신 관련 상담을 해요. 물론 관심이 없으신 분들도 있고, 상담을 하시면 저희가 보통 한 30에서 40% 정도가 관심이 있으십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그걸 내가 미리 아는 거. 그래서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를 미리 아는 거, 관심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 몇 분의 환자분들은 제가 오히려 많은 감동을 받아요. 이제 약간 의사가 임신을 유지하는 게 위험할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을 하더라도 본인이 굉장히 끝까지 하시고 출산도 잘 하시고 치료도 잘 받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한 분의 인생에서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동시에 그걸 다루고 있고, 같이 저희가 진료를 보고 있지만 암센터 내에 저희 정신건강 클리닉이 있어서 삶의 질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쉽게 느끼실 수 있는 이제 우울증이라든지 또 이제 잠을 잘 못 주무시는 거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가깝게 느낄 수 있게 이제 하는 게 이제 목표예요. 아직 시작은 안 하고 있지만 이제 저는 사실 이거를 굉장히 꿈 같은 얘기죠. 여러분들 이제 외래 오시면은 되게 기다리시다가 3분 보고 가는데 언제 이런 얘기를 다 다루겠어요. 그리고 의사도 사실은 알고는 있지만 그걸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건 이제 도와주는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고, 말할 시간이 없다면 비디오나 이런 것들도 하고 이런 자리를 마련을 해야 하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연구를 하려고 해요. 이건 어떤 환자분한테 무슨 약을 주거나 하는 게 아니고 이러한 시스템을 만드는 연구를 하려고 하고, 이거는 환자를 위한 연구가 돼야 되고, 이런 연구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이러한 방식으로 이제 새로운 내용들을 공유하고, 제가 또 하고 싶은 것은 젊은 환자분들은 굉장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많으세요. 특히 여기 오신 분들, 일부러 시간 내서 오신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내용인데 다들 다 잘 알고 계세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더 공부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환자분이 단순히 환자가 아니고 지금은 이제 연구자의 일부로, 이 연구는 환자를 위해서 좋은 연구이다, 아니다. 그래서 연구비뿐만이 아니라 연구에 실제로 한 부분에 참여하는 그런 자격으로 초대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잘 돼야지. 여러분들은 이제 아까 제가 35살의 젊은 유방암을 시작했는데 지금 44살이 된 것처럼, 이 연구들이 이제 나중에 잘 됐을 땐 여러분들은 이미 다 이제 암을 잘 극복을 하고 나이가 많이 드셨겠지만, 아마 그때쯤 새로 진단받은 젊은 환자분들한테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이제 젊은 유방암, 그러니까 이제는 젊은 유방암이라고 안 하고 암을 갖고 있는 젊은 환자분에 대한 이제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연구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것들은 이제 여기까지입니다.